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죠. 이제 앞서서 약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트루스 소셜에 좀 게시를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간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가가 59%까지 인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그밖에 가솔린이라던가 에너지, 뭐 식료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부과되는 그런 뭐 처방품이라던가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다른 나라보다 5배에서 10배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왜 이런지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행정명령 서명을 하면은 처방약이라던가 의약품 즉시 30%에서 최대 80%까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고 규정도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행정명령 간밤에 서명을 하면서 이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게 될 텐데 다음 달까지 이 새로운 약가를 책정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은 최고 규정을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거 최고 규정 그렇게는 좀 못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빠졌었는데 간밤에는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대신에 그 중간에서 제약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 계약하는 PBM 요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약가를 인하하려면 이 PBM 업체들을 싹 없애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플랫폼이라던가 그런 수수료를 떼먹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없애야 되는데 그 업체들을 과연 없앨 수 있을까? 어렵다라고 좀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약가 이 인하 문제는 계속해서 좀 국내에서도 어제 영향을 받아가더라고요.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그래도 간밤에 이제 미국 제약사들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또 한국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본대잖아요. 네. 한국 제약 시장을 그 영향이 또 얼마나 미칠지도 계속 얼마나 더 기간이 얼마나 미칠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빌 에크먼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올렸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빌 에크먼이 24년도 3월쯤에 이 약가 인하 관련해서 좀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약값을 가장 낮추는 좋은 방법이 약품 회사가 해외에서 국내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약품을 판매하는 걸 좀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요거를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내 아이디어다라는 식으로 좀 뭐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스타일로 변해가는 겁니까? 센텀 리바이님이 빌 에크먼 우상이라고 맞습니다. 그때 센텀 리바이님이 아마 빌 에크먼 소식도 좀 종종 전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빌 에크먼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제2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지향하는 걸로 언론에서 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워런 버핏을 꿈꾸고 있는 빌 에크먼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도 이 빌 에크먼의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쯤에 많이들 보셨겠지만 발표가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30%까지 관세를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에서는 미국 측에 이제 125%에서 10%로 관세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0일간 좀 유예 기간을 거치고 이 동안 이제 좀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해 나갈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또 간밤에 보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영국과 무역협정 맺으면서 이제 10% 관세가 최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중국에 대해서도 10%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이제 각각 발표를 좀 했는데 뭐 각각 자기네들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조금 웃겼습니다. 이제 90일 동안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우선은 후속 이 회담에서는 미국이 좀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부과된 부분이 우선은 중국이 더 많은 관세를 부과가 받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20% 펜타닐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을 중국이 좀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국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네. 내놨습니다. 뭐 펜타닐뿐만이 아니라 뭐 트럼프의 이 중간 선거라던가 또 틱톡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CNBC 보도를 통해서 좀 그런 분석들이 많이 네. 나왔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집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소매 업체들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소비자들은 가격은 계속 또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소매 이 유통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수입 업체들도 좀 이제 비용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뭐 세부적인 거는 따져 보기는 해야겠지만 무조건 긍정적이지는 않다. 네, 그래서 제가 것들. 앞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관세 유예됐다고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유예했고 기본적으로 지금 10% 관세는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여기서 조금 다르게 어저께 글로벌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대부분 크게 상승했는데 일본 증시는 0.3%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그 어저께 주간 전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네. 관세율 0에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10%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10% 이하는 없어 네, 이런 네. 기조잖아요. 기본적으로 10% 깔고 가는데 일본은 0%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간의 관세 협상은 녹록치 않겠다. 것 같은 네, 게 오히려 예상되죠. 주요 국가의 관세 협상 중에 일본이 가장 문제시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변수는 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찍혀 세워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초반이랑 상황이 바뀐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관세가 안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 이슈픽에서 좀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이제 대통령한테 이거 푸틴이 제안한 거 받아들여라 라는 식으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도 간밤에 나 그러면 15일에 튀르키예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라는 식으로 푸틴에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지도자들이랑 같이 월요일부터 휴전을 해야 내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푸틴 같은 경우는 휴전은 아니고 협상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근데 목요일에 사실 이제 푸틴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불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무단이랑 실무단끼리의 협력이 이제 회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우선 협상 테이블 앞에서 마주 앉는다라는 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틴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까면 안 된다고 보는 거겠죠. 우리보다 아래인데 내가 뭐 직접 굳이 가야 돼? 이런 느낌이죠. 마주 볼 대상은 아니잖아. 이런 느낌.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어쨌든 이번 주에 관련한 소식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간만에 가져와 봤습니다. 좀 빠르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또 올렸더라고요. 계속 뭐 지속된다. 네, 옵티머스인데 영상을 이렇게 가져봤는데 걷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죠. 처음에 공개했을 때하고 최근 걸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저가 하나 올렸는데 이걸 또 샤라웃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로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이거 언제냐라고 하니까 23년도 12월에 공개했던 옵티머스고 또 25년도 4월에 공개했던 옵티머스를 이렇게 좌측 우측해서 비교를 해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걸음걸이라던가 이런 모션들이.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도 이거 한번 샤라웃하면서 이거 계속 된다, 계속 발전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애프터마켓 이슈픽 소식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국내 시장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어떤 부분들 좀 짚어보면 좋을지 이어지는 박명석의 K픽 통해서 국내 시장 한번 기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